네, 오늘 알아볼 창업 아이템이 욕실 리폼 창업이에요. 그래요.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욕실하고 주방 리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섬세한 남자. 네, 근데 원래 이거 좀 조사를 잘 안 해보고 하면 다 고치고 나서 되게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욕실, 그래서 욕조를 뭐 바꾸고 뭐 이렇게 뭐 서서 이렇게 샤워하는 부스를 만들고 막 이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아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개는 이제 주부들이 이런 걸 좀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하기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술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배워두면은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또 비용도 적으니까 여기에 걸맞지 않나.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이 욕실 리폼 창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그리고 뭐 총 그 개보수 뭐 이런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일단은 오늘 리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리모델링이라는 말도 하고 그다음에 개보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기존의 욕실 방법들은 거의 건식보다는 습식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얼굴에다 화장만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보수라고 생각하면 이 본 뼈대부터 이 성형을 하고서 바꿔준다 그러면 또 개보수가 되겠죠. 시술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개보수라는 개념은 좀 공사가 커지는 거겠죠. 타일 습식이 돼 있는 것을 뜯어내고 한다거나 이런 측면까지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곳에 컬러를 바꿔준다. 이런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굉장히 짧고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공사 기간 정도는 뭐 어느 정도나 한 2, 걸려요? 3일 정도? 비용도 한 70% 정도 절감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딱 살짝 맞을 것 분위기 같습니다. 정도만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그럼 저희가 오늘 알아볼 거는 뭐 화장실 욕조의 위치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들어가는 화장실의 분위기 정도만 바꾸는 그렇죠. 거. 욕조의 위치라든지 수전의 위치라든지 변기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배관 자체를 또 건드려야 돼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공사라고 공사가 되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잠깐만 바꾸고 위치 조금만 바꾸는 것도 큰 공사가 되니까 개보수 쪽으로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욕실을 뭐 저렴한 비용으로 새 것처럼 새 집처럼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이 수요 시장이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욕실 리폼 창업은 사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각광받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는 뭐 100만 원 이상대 200~300만 원까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폼 사업은 그보다 10분의 1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데 2005년도에 이 리폼 시장이 5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욕실 시장에서 보면은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욕실 리폼이라고 하면 뭐 타일 정도를 바꾸고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가볍게 그냥 분위기 정도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큰 비용을 쓰지 않아도 돼서 요즘 같은 때 더 잘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 그렇다면 이제 주 고객이 아무래도 주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주 고객이 주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마렐라 분들이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990년도에 아파트가 많이 주거 생활에 유입이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주방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주방 구조를 바꾸면서 가전제품도 바꾸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욕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백색 일변 타일, 백색 타일 일변으로 돼 있었던 것들이 이제 칼라 채색이 좀 바뀐다든지 수전의 모양이 바뀐다든가 내지는 비대 설치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 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준마렐라 분들 특히 주부분들이 관심 가져보는 부분이 이런 변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옆집이 바꾸면 우리 또 바꾸고 싶잖아요. 왠지 모르게. 여자 심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 창출하기도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때는 왜 그 싱크대 리폼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래갖고 보면 이제 우리 집은 옆으로 된 건데 쟤네들은 이렇게 당기는 걸로 돼 있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싹 다 바꾸고 그랬는데 이제 욕실 리폼이 또 이제 유행이 되고 한다고 하니까 궁금합니다. 욕실 리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실 리폼은 이제 그 프랜차이즈 리폼 업체들이 있는데 저마다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뭐 특허를 받았다고 각자 공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3단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타일을 고르게 이제 깎아내거나 닦아서 네. 깨끗하게 정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새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다음에 아예 이제 막 타일하고 타일 사이가 문제잖아요. 때가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아예 깎아내고 새로 이제 친환경 소재로 곰팡이가 안 끼게 그렇게 이제 덧발라주는 방법.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코팅을 해서 그 욕실 딱 열면 반짝반짝 블링블링하게 이제 바꿔주는 그 단계, 3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타일에 대한 좀 전문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께서 이 기술을 직접 좀 다룰 줄 아셔야지만 좀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떤가요? 네. 지금 오늘 욕실 리폼 사업은 기술형 창업이라고 봐야 되는 아이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접근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기술형 창업의 프랜차이즈들은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고 창업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걸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습식을 드러내거나 공사 배관을 건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충분히 그 창업자 본인만으로도 할 수 있는 막 간단한 리폼,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교육을 받으면 무점포 창업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초기 자본이 그닥 크게 들지 않는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욕실 리폼한 막 영상들이 막 나오는데 네. 정말 자고 싶네요. 씻고 싶네요. 씻고 싶고 예, 자고 예,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약간 모텔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타일 하나 바꿔도 진짜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굳이 바꾸지 않아도 사실 깨끗하게만 그래요. 바뀌고 맞아, 반짝반짝만 맞아요. 해줘도 그렇죠. 들어가고 싶은 욕실이 되니까요. 집안 분위기를 제일 쉽게 제일 네. 잘 바꾸는 것이 포인트 벽지 하나만 맞아요, 한 면 쪽에 딱 맞아요. 붙여줘도 집 분위기 전체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 네. 욕실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설립된 그 시즌에 유행하는 톤들이 있어요. 아, 있죠. 그 뭐 몰딩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갈아가지고 색깔만 입혀놓으니까 확 다른 집 같네요.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욕실 리폼집을 차리려고 한다. 창업 비용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그래요? 아까 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대략 1,000만 원 창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했을 때 기준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정말 소자본이네요. 예, 점포가 없이 가능하니까. 근데 욕실 리폼집도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곳은 뭐 가맹점이 100개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 차량을 좀 구입할 사람은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은 좀 뺐는데요. 네네. 중고차 구입해도 되죠. 그렇죠. 차량에다가 이제 장비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 전동 장비, 그다음에 약품들 이런 것들 싣고 이제 영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무점포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입지 같은 고민을 전혀 그렇죠, 하지 않아도 그렇죠. 될 것 같네요. 네. 상권 입지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굳이 이 무점포 창업은 상권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 곳에서 하겠는지 어느 입지에 지역. 대한 지역, 네, 예.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차량으로 이동을 하니까 충분히 그 입지에 대한 부분도 변동성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점을 두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보다는 입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자신의 영업력이 어디에서 이제 배가 될 수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 수요가 있는 데에 들어가서 시작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새 아파트가 잔뜩 있는 데 가서 그걸 영업을 하는 짓은 헛짓 같겠죠. 네. 그러니까 좀 지어진 지 10년 이내, 5년 이상 된 뭔가 이런 니즈가 형성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입지를 찾아서 영업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런 상권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그런 입지를 선택하는 곳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다고 보네요. 그래요. 주거하는 가구가 많은 곳. 근데 네. 약간 그것이 기간이 좀 지난. 그렇죠. 좀 그래서 오래된 언제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리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집들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만약에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입지를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쪽에서 지정해주는 곳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건가요? 가맹점의 경우는 이제 지역 섹터별로 나눠져서 이제 100개 정도 되는 곳은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나눠져 부분을, 있군요, 아예. 그리고 이제
그 가맹점이 적은 곳들은 뭐 무작위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무점포 창업이니까 네. 뭐 때에 따라서는 제 지역이 아닌 데는 다른 지역이면 갈 수도 있고. 같은 다른 우리 파트너 있잖아요. 네네. 같은 지역에 소개를 있는 시켜준다든지?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기술형 직업이고 네. 창업이고 또 이게 무점포 창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무래도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사실 좀 궁금해지는 맞아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역시 날카로워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기현 씨 역시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걱정이 없는 게 네네. 이 리폼 창업은 사실은 특별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점포를 마련하고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되는데요. 굳이 점포가 필요 없는 경우엔 자신의 거주지를 사업자 등록지 주소로 택하면 됩니다. 자신의 그렇군요. 거주지를 이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그래요, 창업할 그래요. 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정문 씨가 또 궁금한 게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욕실 창업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봐야 될 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어떤 걸 주의하면 될까요? 무엇보다도 무점포 창업에 관계된 부분은 궁극적으로 그 수익을 보장해 준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창업자의 어떤 영업,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의할 사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 선정이라든지 충분히 자기가 충분히 마케팅으로 소화할 수 있는 지역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선정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이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어떤 소비자들이 구전을 퍼뜨릴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소개할 수 있도록 옆집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 점에 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의 최고는 역시 구전 마케팅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리폼을 했는데 아이가 와서 엄마 우리 집은 이러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네. 그 집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했어? 이거 그렇죠. 이쁘게? 하고 나면 이제 맞아요. 이분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개시켜주면 저희가 얼마 얘기 까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부들 깐깐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 한 주부만 만족시키더라도 그 주부가 마음에 들면 충분히 구전 그렇습니다. 마케팅으로 소개가 그렇죠. 가능하다는 게 또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고민이 되는 게 이게 한 번 이렇게 리폼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 리폼까지는 한참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소비 회전이라고 하나요? 그 기간이 좀 너무 길지 않나. 그렇죠. 그랬다고 내가 여기 곰팡이가 예. 잘 쓰게 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몇 부분 군데군데 파놓고. 남겨둬요? 남겨주면. 질문의 날카로움이 점점 더 강도가 네, 더 정신 더해지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있어요. 이 소비 회전 기간이 깁니다. 왜냐면은 한 번 시공하고 나면 뭐 한 5년 정도는 다시 욕실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네요. 너무 고사라는. 네. 그래서 이제 철저히 그 구전 홍보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좀 펼쳐야 됩니다. 내가 이 욕실 리폼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계속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필수품이 아니에요, 상품이. 기호품입니다. 내가 그렇죠, 이게 하고 그렇죠. 싶으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네.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어떤 게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불만 사항은 없는지 체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네. 그 결론적으로는 영업력과 자신의 노력이 제일 필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뭐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예. 뭐 계속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인 같은 부족할 경우는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네. 마케팅에 대해서 할 줄을 모르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가르쳐주는 교육도 2, 3주 하는 교육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창업자 자신이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주거진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걸 논할 수 있지만 욕실 리폼 사업은 욕실만 전문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잡지 중에 욕실에 관련된 디자인이라든지 시공 기법이 있는 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무엇보다도 앞서서 알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고객한테 뭔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 어떤 창업을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최소
최소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을 3개월 정도는 따라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노하우를 좀 배워보는, 그다음에 어떤 변화적 요소들을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정도의 현장 실습 창업에 도전하는 부분하고 꾸준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의 접점을 맞춰가는 거, 네. 이런 것이 수익률을 증가시키고 또한 영업이 잘 될 수 있는,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네. 사업에 어떤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요. 계속해서 네. 이런 정보들을 알아가려는 그렇죠, 노력을 그렇죠. 하려면 일단 내가 좋아해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좀 네. 놀랐어요. 지금 또 저희 자료 화면으로 욕실 나오는 거 봤는데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다양한 욕실, 이게 네. 정말로 말씀해 주신 대로 스스로 좀 공부를 하고 계속 찾아보고 스스로 계속 덤비지 않는 그렇죠.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욕실에 관심은 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이쁘고 멋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 꾸미는 거 좋아하는 우리 네네. 여성분들이 도전하기에 참 좋은 아이템이 그래요, 아닐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꾸며놓은 거 보니까 저기 있으면 정말 막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얘네들 이렇게 차리고 나면 우리 수익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수익률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욕실 리폼만 했을 경우엔 80%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욕실 리폼만 했을 때 80%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이렇게 주기 패턴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까지 영업력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폼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다 좀 더 수익률을 시키려면 아까 기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욕실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는 개보수에 대한 개념들까지도 파악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다 그러면 수익률은 한 50%, 평균 50% 정도로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리폼 사업은 그 창업자 본인이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어떤 뭐 재료라든지 이런 지출들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률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로 보시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익률도 상당히 낮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래요. 좀 뭐 충분한데. 그러니까요. 자, 이래서 저희가 지금 욕실 리폼에 대해서 오늘 쭉 알아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저희가 뭐 재미삼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욕실 리폼뿐이 아니라 나의 삶에 리폼하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거 한번 더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욕실이라는 곳 자체가 사실은 나만의 굉장히 비밀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남의 집 가서 그렇죠. 욕실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남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리폼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정도? 우리 뭐가 있을까요? 유 기자님. 저 진짜 근데 우리 집 욕실을 리폼해야 돼요. 되게 오래된 아파트에 이제 들어간 건데 좀 아끼자. 이거 너무 비싸다 그래갖고 그냥 닦아서 썼는데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금방. 그래갖고 그러니까 욕실 리폼. 예, 욕실 리폼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 리폼해야 될 곳은 사실은 뭐 개보수해야 되죠. 네,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 기자님 집은 나도 우리 집도 욕실을 좀 리폼했으면 좋겠다. 네. 내 자체는 개보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아니, 본인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유상석 컨설턴트 어디 리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집에서. 그 여지껏 살아오면서 공부를 한 걸 별로 안 했어요. 네. 다시 저 뭔가 리폼을 하고 싶으면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인생에 대한 리폼.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나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그래요. 위한 리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정민 씨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폼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되게 큰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차량 좀 개조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편하게. 예. 자기 스케줄이 많으니까. 스케줄 많은 게 아니라 집을 잘 안 들어가니까요. 그냥 이불이나 이런 거 약간 왜 뒤에 좌석이 이렇게 누워서 자기 좀 불편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승합차 한 12인승 같은 거 사셔서 뒷자리를 빼고 뭐 침대를 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조그만 차를 고치고 싶다. 리폼이랬잖아요. 리폼. 정말.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디 해주실래요? 그래요. 됐고요. 저기 서진 씨는 뭐 바꾸고 싶은 데 있어요? 집이나 저요. 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리폼 정도로는 안 될 거고 한다면 이제 개보수. 리모델링을. 무엇을? 그 뭐 인생을?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네. 제 질문 의도와는 좀 다들 좀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저는 네. 주방을 좀 바꾸고 싶어요. 네, 우리 주방을 조금 더 좀 뭐 활동하기 편하게 좀 이쁘게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욕실 자료 한번 보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은근히 그래요, 살림에도 그래요, 관심이 그래요.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아이템을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홍보 전략이라고 아까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좀 도움을 주시죠, 그래요. 전략을. 이 사업을 예. 하시는 우리 초기 창업자들
창업을 시작했으면 성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공 전략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1차적으로는 전단지 배포가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 안 떨어지게 스티커 딱 붙여놓고 도망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또 구전 마케팅 되게 중요합니다. 구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그 자기가 영업했던 곳들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인터넷 블로그 뭐 이런 데다가 시공 전, 시공 후 사진 같은 거 올려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액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네. 제가 생각에는 그 요즘에 웅진 뭐 이렇게 그 비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제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다가 이 집은 좀 할 것 같아요. 그럼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비대 관리하시는 분들과 뭔가 이렇게 면밀하게 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가 타겟 중에 숙박업소가 있잖아요. 네네. 숙박업소 등 욕실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타겟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말씀을 쭉 예. 들어보면은 뭐 너무 뻔한 마케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집에 가정에 방문을 하셔갖고 정수기 같은 필터 갈아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협약을 해서 하면은 그렇죠.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숨어 있는 고객들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머지는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제일 정답이죠. 네, 맞아요. 제일 좋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발품, 손품 파시는 거. 맞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욕심 리폼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렐라를 응원합니다. 주말렐라의 도전!